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또 공동선언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내용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건 무엇이고 정상회담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 일치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그리고 실제적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충 이렇게 선을 꺼본다면은 공동선언문은 두 정상들이 서로 일치시킬 수 있는 부드러운 부분을 많이 발표했다. 그렇게 이제 두리뭉실 발표가 됐다. 그러나 숨은 내용, 부딪히는 내용, 그러니까 저 물속에 있는 그 숨은 부분은 부각되지 않은 것이 공동선언문 아니겠냐 이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숨은 내용 부딪히고 대화한 것은 오찬이라든가 회담, 이 독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그건 세밀하게 발표 안 되죠. 안 하기로 했고,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부딪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속셈이 있고 또 문 대통령은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얻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았다. 또 얻은 바도 서로 있다.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딱 굳어져 있는 것은 별로 거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또 여기서 결론을 먼저 내려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은 나름대로 확립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부분을 언급하고 뭐하고 할 필요까지도 없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죠. 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을 때도 늘상 했던 말이 뭡니까? 북한이 핵 동결하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핵 비핵화로 이끌겠다 등등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화죠. 대화, 한마디로 대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틀리죠, 엄연히. 자, 그것을 공동선언문에서는 적당히 이제 믹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 어떻게 돼서 어떻게 서로 많이 다르고 어떻게 믹사될까, 이런 부분 언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 그게 의제 오르냐 안 오르냐 했는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제 빠지죠. 한미 FTA도 빠지고, 그러나 나름대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부분도 길게는 아마 논하지 않았지 않냐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타협의 여지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도 사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뭐 어떤 차원이 됐든 간에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래 자신의 의중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이랄까 아니면은 또 사드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국민도 실제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또 그 반대편에 왜 사드를 배치 안 하느냐 하고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의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도 무슨 의논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FTA, 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FTA라든가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주력을 했지 않겠냐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해보고 논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FTA든 뭐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 공동선언문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공동선언문은 7시간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문구를 좀 같이 일치시키게끔 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구가 평이한데 좀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베나 인도 모디는 1시간 만에 나왔다. 공동선언문이. 그걸 무슨 의미냐? 그런 나라하고는 특별히 크게 부딪히고 조종하고 할 게 없이 그냥 명쾌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호적이었다든지 특별히 논할 사안이 별도로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한미 간에는 논할 사안이 많고 공동선언문은 좀 부드럽게 한다 해도 일치시킬 부분이 많았다. 이걸 의미한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공동선언문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미 동맹 강화하자. 예, 이런 차원 이야기 있죠. 그리고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소. 예,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선언문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채택됐다 이런 이야기죠. 뭐냐? 여기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이런 문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문구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이 과연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아니면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무엇이 비핵화가 되고 핵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다고 봐집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구가 들었는데 트럼프 바로 트위터에 뭐가 올라갔나요? 그 다음에 공동 언론 선언문인가요? 거기도 또 나오잖아요. 북한과의 전략적 인내 시대는 실패했다. 이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공동 언론 발표에도 나오지만 트위터에도 그렇게 날립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물론 어떤 사업가니까 사업적인 밀고 땡기고 강공 아니면 온건 이것을 구사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깊은 의지 속에 계산하고 의지 속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겠냐. 물론 이렇게 의식이 됐다고 해서 당장 무슨 사단을 내고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음의 의지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구에 어떤 문구를 어디 뭐 공동으로 발표하고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본인의 의중에는 저것이 깊이 박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 의중은 당연히 대화의 장 같이 한미와 협동을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하고 또 북한 전략에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 기류는 대화다 이거죠.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중대 충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충돌 아닌가.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것이 딱 일치돼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거의 실패했다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방법 뭐가 있나요? 남은 방법. 이제 정말로 쥐어짜는 거 예를 들어 중국이든 뭐든 기업이든 제재든 뭐든 이제 의지대로 다 하는 거 그거 남았죠. 중국이 알아서 해달래서 안 되니까 미국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북한 정권이 알았습니다 하고 손 들까요? 이때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손 들겠습니까? 어렵죠. 또 손 들고 체제가 무너질 정도 되면 그냥 손 들고 무너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쥐어짜고 압박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 못 견딜 게 또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굴러가든 뭐로 가든 견디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남은 건 뭐 있나요? 남은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공뿐이죠.
근데 강공도 차일피일하면 할 수 있겠나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그 다음 남은 거 하나뿐이네요. 핵 인정하고 평화협정하고 뭐 그런 거지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은 주어진 여건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억지로 대화의 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지경이 현재 와 있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비관적으로는 너무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도 긍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긍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자각하고 정말 단합하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지금같이 뭐 좌든 우든 분열되고 이와 같아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죠. 완전히 그때는 똘똘 뭉치고 이제 북한한테 나라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건 이제 몇 명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뜻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똘똘 뭉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핵무장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는 굳건하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이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국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걱정하는 모든 기득권들 그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깊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땅굴도 없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 해놓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옥이 되면 지옥을 즐기고 천국이 되면 천국을 즐기고 둘 다 눌러서 압도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진행합니다. 사드 문제. 사드 문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드도 이건 이제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보호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의 무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대화상 그렇게 나는 봐져요. 유추한다 그거지요. 그러나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말도 있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지층 아니면 또 결국은 사드 배치를 하는데 환경평가니 뭐니 어떤 요식행위를 또 거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한국 그런 이야기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 사드 배치는 뭐 아주 조기 배치는 아니라도 경계선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빨리는 아닐지라도 미국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빨리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분통 터질 선까지는 안 가고 배치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도 무슨 타협의 여지로 두고 하지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길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사드 문제는 이 한미 간의 이 동맹의 굳건함이냐 아니냐 판단 요소가 되거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 군인들을 보호하는 사드 이렇게 리꼬르가 성립돼 버리면 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사드 배치가 이 지연돼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될 때 사드 배치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후로 늦어진다면 그렇게 되면은 한미 동맹 간에 그 균열이 온다. 왜냐? 믿음의 손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신뢰의 손상. 이렇게 하고 시간은 끌어지고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 가만히 주시해 보세요.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력하는 부분이 또 FTA입니다. FTA 재협상 시작됐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한국 어때요? 청와대 아니라 하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그 내부적으로 무슨 깊은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알려진 거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를 해 보건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강력하게 재협상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 대통령 그거 지금 잘 균형 맞춰주고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한번 공동조사해보자. 정말 그 정도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가. 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부분 또 의논은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해요. 보니까 당장에 그런 대화 끝나고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문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 기업, 자동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약한 것이 고무됐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는 거죠. 트위터 글을 확약했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준비는 해야 될 것이다. 기업들도.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경제인들 대동했는데 그 경제인들이 미국에 4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죠. 40조. 1년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을 뭐 당내년에 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쭉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럼 뭐가 큰 금액이겠습니까? 새로 FTA를 재협상하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설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물론 서로 무역이란 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 이익을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나고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모든 실증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협상을 해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뭔가 되짚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분위기까지 지금 트럼프는 나타내고 있는데, 이 국가 간의 협상이란 게 뭐 그냥 뒤집자 뭐 하자 이럴 수는 없는데 대응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런 것도 이제 논의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정말 모든 자료로 가지고 실리적으로 이제 다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이 정도까지가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도 좀 있죠.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방명록에 쓸 때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대한미국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미국. 아무튼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 실수가 그전에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 날짜를 오기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방송 나가서는 자기 소개할 때 문제명으로 또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몇 번 그 사례들이 전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도자는 정말 총력이 집중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할 입장이죠. 집중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수많은 절대절명의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시시각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집중하고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데 도대체 대한미국 하니까 그럴듯해요, 이 말이. 그런데 과연 대한미국 그전에도 누가 쓴 사람이 있나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대한미국 놈 해가지고 나오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 이 청년이 한국이 미국처럼 좋다 이거죠. 그 미국인인데 한국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칭해서 대한미국 놈 그런 거예요. 대한미국 놈이다. 자기가 대한민국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미국인이지만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런데 또 대한미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뭐냐?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 프랭카드에 있더라 이거죠. 한번 보세요. 있죠? 이 대한민국
문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이라 그랬을까? 민국 하는데 그게 빠졌나? 아무튼 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도 사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뭐 어떤 차원이 됐든 간에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래 자신의 의중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자들이랄까 아니면은 또 사들을 지금 반대하는 그런 국민도 실제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도 의식해야 되고 또 그 반대편에 왜 사들을 배치 안 하느냐 하고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의식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도 무슨 의논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이제 FTA 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FTA라든가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 주력을 하지 않겠냐 싶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조금 이따 우리가 생각해보고 논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FTA든 뭐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겉으로 공동선언문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공동선언문은 7시간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문구를 좀 같이 일치시키게끔 조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문구가 평이한데 좀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베나 인도 모디는 1시간 만에 나왔다. 공동선언문이. 그걸 무슨 의미냐? 그런 나라하고는 특별히 크게 부딪히고 조종하고 할 게 없이 그냥 명쾌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호적이었다든지 특별히 논할 사안이 별도로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한미 간에는 논할 사안이 많고 공동선언문은 좀 부드럽게 한다 해도 일치시킬 부분이 많았다. 이걸 의미한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공동선언문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미 동맹 강화하자. 예, 이런 차원 이야기 있죠. 그리고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소.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에 공동선언문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채택됐다 이런 이야기죠. 뭐냐? 여기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한반도 비핵화를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쥐어짜고 압박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 못 견딜 게 또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굴러가든 뭐로 가든 견디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남은 건 뭐 있나요? 남은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공뿐이죠. 근데 강공도 차일피일하면 할 수 있겠나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그 다음 남은 거 하나뿐이네요. 핵 인정하고 평화협정하고 뭐 그런 거지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만은 주어진 여건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억지로 대화의 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지경이 현재 와 있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비관적으로는 너무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도 긍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긍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자각하고 정말 단합하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지금같이 뭐 자든 우든 분열되고 이와 같아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죠. 완전히 그때는 뚫뚫 뭉치고
이제 북한한테 나라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건 이제 몇 명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뜻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뚫뚫 뭉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핵무장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는 굳건하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이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국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걱정하는 모든 기득권들 그것이 자가 됐든 우가 됐든 깊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땅굴도 없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 해놓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옥이 되면 지옥을 즐기고 천국이 되면 천국을 즐기고 둘 다 눌러서 압도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진행합니다. 사드 문제. 사드 문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드도 이건 이제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보호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의 무기로 보기 때문에 이건 자 이렇게 이제 한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부분 또 의논은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해요. 보니까 당장에 그런 대화 끝나고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문 대통령이 미국 근로자, 기업, 자동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확약한 것이 고무됐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다는 거죠. 트위터 글을 확약했다 이거죠. 그렇게 지금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준비는 해야 될 것이다. 기업들도.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경제인들 대동했는데 그 경제인들이 미국에 4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죠. 40조. 1년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을 뭐 당내년에 하는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쭉 하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적은 금액이 됩니다. 그럼 뭐가 큰 금액이겠습니까? 새로 FTA를 재협상하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설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엄청난 차이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물론 서로 무역이란 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 이익을 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손해나고 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모든 실증을 내놔야 되겠죠. 그리고 협상을 해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뭔가 되짚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분위기까지 지금 트럼프는 나타내고 있는데 이 국가 간의 협상이란 게 뭐 그냥 뒤집자 뭐 하자 이럴 수는 없는데 대응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주한미군 분담금 이런 것도 이제 논의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정말 모든 자료로 가지고 실리적으로 이제 다투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이 정도까지가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도 좀 있죠.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방명록에 쓸 때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대한미국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미국. 아무튼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 방명 시대는 실패했다. 이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공동 언론 발표에도 나오지만 트위터에도 그렇게 날립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물론 어떤 사업가니까 사업적인 밀고 땡기고 강공 아니면 온건 이것을 구사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깊은 의지 속에
계산하고 의지 속에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겠냐. 물론 이렇게 의식이 됐다고 해서 당장 무슨 사단을 내고 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음의 의지는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구에 어떤 문구를 어디 뭐 공동으로 발표하고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본인의 의중에는 저것이 깊이 박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 의중은 당연히 대화의 장 같이 한미와 협동을 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하고 또 북한 전략에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주 기류는 대화다 이거죠.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중대 충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충돌 아닌가. 그러니까는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것이 딱 일치돼 가지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거의 실패했다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은 방법 뭐가 있나요? 남은 방법. 이제 정말로 쥐어짜는 거, 예를 들어 중국이든 뭐든 기업이든 제재든 뭐든 이제 의지대로 다 하는 거 그거 남았죠. 중국이 알아서 해달래서 안 되니까 미국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뭐 그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북한 정권이 알았습니다 하고 손 들까요? 이때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손 들겠습니까? 어렵죠. 또 손 들고 체제가 무너질 정도 되면 그냥 손 들고 무너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쥐어짜고 압박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 못 견딜 게 또 뭐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굴러가든 뭐로 가든 견디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또 남은 건 뭐 있나요? 남은 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공뿐이죠. 근데 강공도 차일피일하면 할 수 있겠나요? 그럼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그 다음 남은 거 하나 대화의 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지경이 현재 와 있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비관적으로는 너무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도 긍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긍정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으로 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한국 국민들은 정말 자각하고 정말 단합하고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지금같이 뭐 좌든 우든 분열되고 이와 같아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죠. 완전히 그때는 뚫뚫 뭉치고 이제 북한한테 나라를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건 이제 몇 명 빼고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조금 뜻이 다르고 보는 각도가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뚫뚫 뭉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핵무장해야 되고 거기다가 미국하고 동맹관계는 굳건하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것이 이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국의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걱정하는 모든 기득권들 그것이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깊이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땅굴도 없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정도 해놓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옥이 되면 지옥을 즐기고 천국이 되면 천국을 즐기고 둘 다 눌러서 압도하고 이제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또 진행합니다. 사드 문제. 사드 문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드도 이건 이제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도 보호지만 주한미군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의 무기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대화상 그렇게 나는 봐져요. 유추한다 그거지요. 그러나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말도 있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지지층 아니면 또 결국은
사드 배치를 하는데 환경평가니 뭐니 어떤 요식행위를 또 거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한국 그런 이야기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 사드 배치는 뭐 아주 조기 배치는 아니라도 경계선 따라서 배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빨리는 아닐지라도 미국이 시원하다 할 정도로 빨리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분통 터질 선까지는 안 가고 배치할